송파구 잠신 7동 1,900매 표기 투표용지 상자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바로 다음 날인 6월 9일 이 상자를 경기도 구리시의 제지업체로 넘겨 섭씨 수백 도의 물에 완전히 용해시켜버렸습니다. 모든 물품을 취합한 뒤 일괄 폐기해도 늦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직 1,900매 상자가 포함된 오전 수거 물량만을 콕 집어 낮 12시에 폐기지항으로 직행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불법이자 고의적 인멸의 증거입니다. 자, 지금 개혁신당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 뜨거운 물에 녹여버렸다, 용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7동 이 투표소 투표용지 1,900매 상자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 저게 중요한 증거인 이유는 법원이 보존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선관위가 해명과 달리 50%도 안 뽑았다라는 걸 입증시켜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요, 해당 상자를 제지업체로 넘겨서 섭씨 수백 도의 물에 녹여버리는, 용해시켜서 폐기를 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증거보존 법원 연락을 받았음에도 중단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다른 것과는 달리 이건 왜 이렇게 빨리 이거부터 없앴냐. 증거 인멸의 노골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강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 들어보시죠. 절차적 불법이자 고의 인멸이라는 겁니다. 선관위 1,900매 상자 포함된 수거 물량만 급하게 폐기장으로 직행시켰다. 폐기물 인계서 등 제출 명령 부존재 회신. 절차적 불법이자 고의 인멸 증거. 김정철 최고위원은 변호사죠. 자, 돌직구엔 검사장 이상까지 지냈던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곽태우 의원님. 이거요, 고의적 증거인멸 아니냐. 일단 용해, 뜨거운 물에 그걸 녹여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전화 받았는데도 선관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것이 투표함과 투표용지 상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투표용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해가지고 기표를 하기 전의 상태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그렇죠, 상자죠. 그렇죠. 그리고 기표를 하게 되면 투표함에 담겨요. 근데 이제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서 투표하기 전의 용지를 담은 투표용지 상자와 투표함, 기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담고 있는 투표함을 같이 증거보존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투표함, 기표용 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은 어차피 선관위에서 보관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거보존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투표용지 상자, 이미 소용이 없는 것 같은 투표용지 상자에 대해서만 증거보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투표용지 상자에 그날 그 잠실 7투표소에서 기표하려고 준비를 해놨던 투표용지의 매수가 딱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900매인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지금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도 그보다 더 작은 숫자가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선관위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렇죠. 증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돼버렸는데. 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부장검사 출신이 말해주는 거랑 이게 무게가 다르네. 근데 그게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증거보존 대상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미 폐기해버렸다가 된 거죠. 그냥 폐기도 아니고 뭐 예. 섭씨 몇백 도요? 예,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전한길 씨가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게 그 투표용지 상자라고 들고 나타난 상자가 있었어요. 네네. 1,900만 매라고 기재가 된.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폐기했다고 버린 그 투표용지 상자가 아닌가? 이게 만약에 용해버렸다면은 그냥 없어져 버린 없어진 거니까. 근데 그러면 과연 둘 중에 한쪽 주장은 조금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뭐 용해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왜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폐기를 해버렸느냐. 예. 증거 보존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상자를. 근데 뭐 선관위에서는 뭐 그동안 해왔던 관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증거 보존 대상이 이렇게 신속하게 폐기됐다. 이것은 또 국민들이 부실 선거 관리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예.
강제 수사 많이 해보셨겠지만 곽태규 의원님 검사의 그 감과 촉이 있지 않습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문서 파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금 그 폐기 대상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뭐 투표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투표용지 상자는 그렇게 폐기할 대상으로 딱 특정은 안 돼 있다 그래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만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럽죠. 예. 예, 예. 바로 이 대목인데 폐기 목록에 저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계약을 보면 기표대 자녀 선거 공보물 등 잠시 출동 회수 물품 소형 기표대 17개, 대형 상판 3개. 목록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폐기 목록이 없었다. 원래는 동사무소 투표소에 자체 폐기하는데 저걸 왜 다시 선관위로 반납이 돼서 선관위가 저걸 왜 저 업체에 보내서 왜 저걸 수백 도시 섭씨에 용해시키는지 알 수 없네. 희한하네.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 투표 용지 상자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런가 해서 그 공직선거법 찾아봤거든요. 18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에 보관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모든 서류를 어떻게 예시했냐면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투표용지 상자도 그 공직선거법 186조에 있는 그 모든 기타 서류, 선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자가 무슨 서류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서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게 서류가 아니고 그냥 폐기해도 되는 거라고 하면 법원에서 증거 보존 명령이 내려왔겠습니까? 그렇죠. 증거 보존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고 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요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네. 그런데 왜 저 선관위에서는 거짓말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선관위가 거짓말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왜 이렇게 급하게 폐기를 갖다가 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요. 뭐 서류 같은 거 어떻게 폐기합니까? 파쇄하지. 예. 제가 뭐 여기저기 회사 많이 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뭐 파쇄도 시키고 막 그래 봤지만 네. 저렇게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용해시키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저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 상자에는 뭔가 썸씽 스페셜이 있었던 거 아닌가? 썸씽 스페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왜 저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그 폐기 목록에도 없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선관위는 폐기 목록에 폐기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당선인 임기까지 있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선관위 규칙으로 그 기간을 조금 짧게 하는 그 규정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할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폐기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상자에 대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폐기를 갖다가 했는가? 그 이유는 아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담당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선관위 담당자들은 지금 국민 앞에 지금 즉시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그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영춘 변호사님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상자든 서류든 봉투든 중요한 건 법원이 증거를 보존하라고 했던 명령을 냈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다. 이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 비상임 선관위원이 대거 불참을 했습니다. 국민의 대리하는 국회가 출석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안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인 참고인 상황을 보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도대체 진상조사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고 우리 지금 원만하게 위원장님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이미 출석 형식이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만 국민의 진상규명 의지, 우리 위원회의 의지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태도다. 지금이라도 다시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전합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들입니다.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짬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함정권 훼손,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몇 명 나왔다고 하는데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왜 안 나온 겁니까? 국민 무시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 변호사님? 그 여야 의원들 지금 하시는 말씀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죠. 네.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지금까지 선관위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어제 국회를 대하는 태도, 또 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이 선관위원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디 추천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짬짬이가 맞죠. 짬짬이 맞다 이거. 안 나가기로 한 거죠. 어. 안 나가기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뭐 그 여야 국회가 불러봤자 뭐로 나가냐. 그렇죠. 가야 되는 거 의무도 아니고 가지 말자. 한 거 아니냐.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아. 과거에도 선관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받았지만 결국 그 국면만 넘어가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면이나 이번 사태도 그렇게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선관위 위원들의 의사결정 체계나 실제 중요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나와도 아는 얘기,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몰라서. 그렇죠. 그만큼 무책임하게 위원 일을 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노태학 전 위원장도 그렇고 보면 관련돼서 회의에서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 축소 인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과거 생각에도 일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인지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도 왔다 갔다 하고 불명확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자리면 무조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매우 무책임하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관위가 운영해 왔으니 비상임위원인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 있게 임했겠느냐. 결국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나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선관위 자체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선관위원 한 명 한 명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냥 석고되지 않은 자세로라도 나와서 앉아라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요. 이후 국정조사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본인 개개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정 시점에서 사퇴하고 꼬리 자르고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몸담았던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 2026년 이 시점에서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 역사적으로 그 책임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지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